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번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어떨 때 받아야 하고 걸렸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SNS나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민간 요법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뉴스엔 이 사람에서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의 방지환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증상이 없는 확진 환자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무증상 환자도 있고, 그냥 열만 나는 분도 있고, 감기 증상만 있는 분도 있고, 또 배가 아픈 분도 있고,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그냥 본인이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중에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 그리고 특정 위험 요소,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한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종교 집단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확진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양성에서 음성이 되고 또 음성이었다 양성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확진 판정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유전자 검사 중에 스크리닝 검사라는 게 있고 확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는 민감도는 높지만 특이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이 나면 확진 검사를 하게 되고,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이제 양성인데 확진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 다시 재확인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차 스크리닝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이 확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초기에 감염되고 초기에 음성이었다가 시간이 며칠 지나서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하면서 그때 양성으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재 치료법이 어떻게 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치료 후에는 후유증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사람한테서 이 병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 약은 없지만, 비슷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험관내나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들이 있고, 그걸 지금 현재 환자 치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2015년에 메르스는 앓고 나서도 폐가 섬유화가 돼서 폐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그런 후유증은 메르스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의 근거가 이제 폐렴이 심하면은, 염증이 심하면 피부에도 이제 흉터 조직이 생기고 피부가 망가지듯이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심하면은 섬유화라고 해서 흉터 조직이 생기는데, 이 흉터 조직이 좀 덜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치료를 받고 완치를 어떻게 판정을 받는지, 완치된 다음에는 또 다시 재발을 하거나 혹은 다른 분에게 옮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르면은 완치 판정은 임상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2번 이상 해서 모두 음성일 경우에 완치 판정을 합니다. 퇴원 후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감염을 시키거나 재발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급성 바이러스 질환은 한 번 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급성으로 지나가야 될 바이러스가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영유아나 또 산모들, 이렇게 좀 약한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치료 원칙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4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발표한 거 보면은 10세 이상 어린이들은 훨씬 더 임상 경과도 좋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다행스럽게도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모가 문제인데, 중국이 환자가 많은데 중국에도 산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모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산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심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폐렴이 생기면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받고 있는데 마늘이나 생강 이런 민간 요법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 뭐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가는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께서 좀 강조하고 싶은 주민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당부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감염병이라는 거는 걸리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안 걸리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남한테 옮겼을 때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 퍼뜨리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원에서 퍼뜨리면 첫째, 병원 안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또 병원 안에서 질병이 퍼지면 병원이 폐쇄되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나 병원에 오실 때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병원에 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